갑작스럽게 찾아온 황사처럼 전 세계에는 트럼프 공포라는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이런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척척 걸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비상구 역할을 해줄 모멘텀이 존재하는지 지금 바로 이슈 브리핑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급락 배경에는 바로 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불사하면서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패닉셀이 속출하면서 하락한 미국 증시입니다. 여기 아시아 증시까지 시달리면서 어제까지는 관세 때문에 새파랗게 질렸었고요. 이제는 경기 침체 그림자에 갇히게 된 세계 증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 증시, 대형 은행들이 속속들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JP모간은 극단적인 미국 행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30%에서 40%로 하회를 했고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0.4%를 하회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S&P 500 지수가 최대 20%가량 하락을 할 거라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입장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JP모간처럼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했고요.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15%에서 20%까지 5%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미증시는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은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말 그대로 급락세를 보였었죠. 나란히 2%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4%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낙폭이 4%를 넘긴 건 2년 6개월 만에 오랜만이고요. 나스닥 지수의 18,000선이 무너진 건 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에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 1,12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한 분위기죠. 코스피는 1.2% 하락하지만 2,530선은 지지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72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0.6%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방어의 배경으로는 그간 우리 증시의 불안감이 선반영된 점도 있고요.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세계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2월 CPI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CPI가 21일 개최되는 FOMC 이전에 마지막 경제 지표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꽤 높은데요. 12일에 발표되는 2월 CPI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미국의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19일 역시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3월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역시도 특별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증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물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굳건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 내의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일어설 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2.9% 상승했고요. 여기에 세계 선박 점유율 2위를 자랑하고 또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조선업종에서 호황 가능성, 그러니까 피크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시 저평가 모멘텀이죠.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0.89배에 그쳐서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면서 우리 증시의 견조한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를 보면 풍전등화,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탄탄하게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미국 진짜 경기 침체 오나?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여파는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일지 또 우리는 어디에서 피난처를 모색해 볼 수 있을지까지 확장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시총 30위권까지 1% 이상 올랐던 종목은 고려아연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수가 낙폭은 만회했지만 투심 자체는 좀 얼어붙은 긴장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줄이 넘어야 될 허들이 되게
많아요. CPI, 미국의 CPI, 그리고 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감이 감지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는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업종의 반등세가 좀 거셌고 요 며칠 동안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하락 이슈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였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오스코텍이라든지 코롱티슈진, 뭐 최근에 이제 올릭스 같은 종목도 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도 앞서 우리가 좀 다뤘지만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어떤 모듈이라든지 새로운 기판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허니문 효과가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서 연일 관세 정책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관세 관련된 정책들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감세라든지 또 다른 어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동안 좀 퍼플리즘에 입각한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관세 정책만 연일 쏟아져 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수의 어떤 기술적 측면으로 좀 보자면 나스닥 지수가 20일 이격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90선에 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08년 금융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90을 하회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90 부근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가까운 게 뭐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금리 이슈로 인해서 좀 급하게 하락을 했다가 90선 부근에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의 어떤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나올 때는 맞아요. 관세 관련해서 좀 바닥을 잡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기사가 났습니다. 6월 달에. 그렇죠. 2월 달이라고 좀 기사가 났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하락을 좀 어떤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구실들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CPI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계기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려 이렇게 허들이 많은 이번 주지만 변곡점으로 좀 자리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호재성 뉴스로 작용할 만한 뉴스를 기다리면서 오늘장도 우리 시장 저력을 발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 우려대로 경기 침체가 좀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 조정일지 아니면은 하락세로 좀 국면으로 전환되는 건 아닌지가 궁금하거든요. 일시적 조정일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장을 작년, 재작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23년, 24년은 미국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그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때 당시엔 풀었었는데 금년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제 재정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오히려 쪼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지를 통해서 더 효율화를 또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돈의 풀린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금년도 상반기 이 정도 하락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관세라는 부분이 레버리지 전략에서 좀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국부 펀드라든지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용도로 정말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침체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재 장이 경기 침체고 약세장으로 가는 그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변화와 기피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만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지금 우리 장시영 차장님은 아까 사전에 대답을 해주셨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많은 허들을 넘으면서 하단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주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하단을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저는 이미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했다라고 좀 오, 보여지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뭔가 급락을 할 만한 이벤트는 사실 수요일 CPI밖에 없습니다. CPI가 예상외로 또는 너무 안 나온다거나 너무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어떤 이슈를 피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유가가 최근에 좀 하락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예상외로 CPI가 좀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주가는 가만히 내버려 두겠지만 재정 부채 때문에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국채 입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든 하락으로 좀 잡고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금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최근에 달러까지 약세로 가고 원화가 만약에 강세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이벤트 다음에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샘물 옵션 만기일도 이제 목요일에 앞두고 있고 또 정치적인 이슈도 목요일이면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를 좀 괴롭혔던 이 탄핵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 목요일이면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원화가 만약에 강세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근에 좀 엔화도 좀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시장 이후 시장을 대응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 옵션 돈심 만기 때도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걸 계속 2월에서 좀 가져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동심 만기 때 좀 청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매수로 청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긍정적인 이 뷰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목요일에 또 변곡점 이슈가 많은 만큼 목요일을 기점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지 여부, 또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또 유입하면서 사줄 수 있을지 여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에 있습니다. 워낙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진짜 부과할 거다라고 하다가 다시 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도 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우리 백도희 부장님도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 심리가 완전히 또 확대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평가를 받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관세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약간 리세션의 공포가 들이오자마자 미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은 향후에 이 부분을 이제 리파이낸싱 할 때 낮은 금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좀 트럼프나 아니면 베센트 장관이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변동성이라고 해서 쭉쭉쭉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저는 의미하는 거고,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맞게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미중 정상회담 아까 장시영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6월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국 양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캐나다에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는데 미국은 지금 또 예정대로 4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발효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세 무풍지대 섹터로 꼽히는 쪽들 있잖아요. 상호 관세 발효 이후에도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장시용 차장님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현재 관세부가 대상이 아닌 섹터일지라도 지금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죠. 뭐 이를테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서 투자 감소 또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또 사실 다 같이 안 좋아지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하지만 경기에 대한 상황은 아직은 좀 더 시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선이라든지 방산, 바이오, 그다음에 엔터 관련된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센터 내에 있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를 하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조정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어떤 하락을 기회 삼아서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조선 방사는 모멘텀 확실하고 그리고 바이오도 미신여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떨어졌으니까 메리트 있는 거 알겠어요. 또 개별 이슈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훌륭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어제장 보셨죠. 또 중국에서 경기 이거 침체 우려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급락을 했거든요. 엔터주 진짜 괜찮은 거 맞습니까? 뭐 저는 사실은 중국의 경기 상황보다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기 침체 이슈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객들도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그 부분들이 뭐 중국 경기를 얼마만큼 살려줄 수 있냐라고 뭐 바로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새로운 시장에 열려서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자체가 사실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제조라든지 원자재가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의 어떤 앞으로 중국 시장의 무궁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또 섹터를 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백도희 부장님은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영역은 그래도 튼튼하다라고 우리 장시용 차장님과 같은 의견을 보여주실지 궁금하네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양해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양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양해에서 지금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AI의 진심이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이제 소비를 증진을 시켜서 지금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소비 확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구환 시인의 규모 자체를 2배로 올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구환 시인에 관련된 주식들은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주식은 삼성전기겠죠. 결국에는 모든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에는 MLCC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섹터는 저는 뭐 콕 집어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요? 네, 네이버, 오. 카카오를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네이버를 탑픽으로 꼽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AI에 투자를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플랫폼을 사는 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플랫폼과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리레이팅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로봇주로도 충분히 가치를 부여받을 만한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완전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는 리레이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발 침체 공포에 출렁였던 우리 증시 내일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보면 좋을지 우리 장시영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력을 발휘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일장도 좀 저력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늘 또 바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나는 테슬라를 사겠다.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사실은 어제 낙폭이 컸던 나스닥 종목들은 오늘 어찌 보면
보면 CPI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은 무리 없이 지나갈 것 같고, 앞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내일 시장보다는 이번 주 동시만기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시장 이후가 오히려 저는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만약 목요일에 상승 변곡점이 나오지 않고 하락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조금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하시고 그 시장까지는 사실은 섣부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느슨하게 결과를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도희 부장님은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위치가 약세장 진입 구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정장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미국 나스닥만 놓고 보면 지금 거의 13% 고점 대비해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빅테크 쪽이 반등폭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에 특히 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랑 연계된 한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도 저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던 M7 중심으로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국내외와 연관된 종목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시 퀵톡 경주마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백도희 부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